연휴기간 4일 안에 끝나는 부업 4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각 부업별로 목표금액, 소요시간, 난이도를 확인하시고 끌리는 부업을 아래 타임라인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번 부업, 목표금액 건당 5만원, 소요시간 건당 2시간, 난이도 별 3개입니다. 2번 부업, 목표금액 월 600만원, 소요기간 4일, 난이도 별 2.5개. 3번 부업, 목표금액 건당 6만원, 소요시간 3시간, 난이도 별 1개. 4번 부업, 목표금액 일주에 10만원, 소요시간 30분, 난이도 별 2개. 그럼 시작할게요. 여행 다니면서 돈 벌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돈 벌고, 게임하면서도 돈 벌고, 뭐 이런 사람들 부러우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같은 SNS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 블로그로 맛집, 여행을 공짜로 다니면서 돈까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로 돈 버는 종류와 늦어도 한 달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죽은 사람의 란입니다. 사람들이 블로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이런 글들일 텐데요. 우린 이런 걸 보고 리뷰형 블로그, 일상 블로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일상 블로그를 키우다 보면 체험단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이 체험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가게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그 대가로 글을 작성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맨 글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본 포스팅은 어디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 후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요. 이게 다 바로 체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음식도 먹고 머리도 하고 여행도 가고 즐기는 거죠. 심지어는 내 블로그가 커지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돈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체험단이라는 게 꼭 블로그를 오래 운영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처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체험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체험단은 크게 3가지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맛집이나 카페 등의 맛집 체험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용실, 메이크업, 마사지 등의 서비스 체험단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화장품, 생활용품, 전자기기 이런 거의 제품 체험단이 있습니다. 체험단은 보통 체험단 모집 사이트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체험단은 이 신청자들 중에서 오래된 블로그가 아니라 괜찮은 블로그면 뽑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블로그 초보도 체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맛집 체험단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대전 스시집이잖아요. 그래서 체험을 해보려면 대전에 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대전에 안 산다? 그럼 체험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시간도 언제 이후로 방문해달라 뭐 이런 조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험단에서 이런 신청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 근처에 살고 조건 맞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당첨되는 게 좀 쉽습니다. 왜냐면 경쟁이 그렇게까지 치열하진 않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가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수십 번씩 도전해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모집 5명에 신청 6명, 모집 5명에 신청 4명 뭐 이런 것도 보이시죠? 이런 건 사실 신청만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인 서비스 체험단도 맛집 체험단과 동일하게 직접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세 번째인 제품 체험단은 아무래도 집으로 화장품이나 물건, 제품 등을 배송받아서 남겨주면 되니까 경쟁이 좀 치열한데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맛집하고 서비스 체험단 이거 먼저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새로 만든 블로그로도 충분히 체험단을 할 수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체험단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험단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체험단이 되기 위해서 조건을 먼저 알려드린 후에 구체적으로 체험단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진짜 방금 만든 새 블로그, 글이 하나도 없는 블로그는 체험단이 안 되겠죠? 체험단에도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포스팅된 글 개수인데요. 최소한 글이 5개에서 10개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이런 걸 봐야 나한테 홍보를 맡기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직접 음식점을 다니면서 글도 쓰고 정성껏 사진도 찍고 포스팅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정말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가게 사장님이라고 해도 글이 100개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지 글 5개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블로그는 1일 1포스팅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하지만 포스팅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일 방문자 수입니다. 사실 일 방문자 수만 많다면 글 개수는 적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글이 많고 일 방문자 수가 적은 것보다는 글이 몇 개가 없어도 일 방문자 수가 더 많은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글이 많아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하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조회수 10짜리 영상이 100개 있는 유튜브 채널보다 100만 조회수 영상이 5개 있는 채널에 홍보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왜냐면 그 다음 영상도 그래야 좀 더 볼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일 방문자 수가 뭐 200명, 300명 이 정도 되면은 체험단에 좀 무난하게 당첨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라님, 근데 저는 블로그를 방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방문자 수를 늘리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그 방법은 바로 상위 노출입니다. 상위 노출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서울 한강뷰 호텔 이런 걸 검색을 했어요. 이때 이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내 글을 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상위 노출만 된다면 글 몇 개만 쓰고도 충분히 일 방문자 200에서 300명 달성하시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릴게요. 99%의 사람들은 보통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글들을 가장 먼저 봅니다. 1페이지 글을 안 읽고 2페이지부터 글 읽는 분들은 없겠죠? 이 서울 한강뷰 호텔이라는 키워드는 한 달에 590명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럼 하루에 최소 20명 이상은 내 글을 본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글이 10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200명은 방문을 하겠죠? 이렇게 하루에 20명, 30명씩 방문하는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작성하신다면 금방 일 방문자 수 200명은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일 방문자 수가 40명, 50명만 되더라도 체험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경쟁이 심한 경우라면 이런 일 방문자 수가 좋은 게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받고서 글을 써주는 단계까지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글도 10개 정도 작성을 했고 일 방문자 수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럼 체험단을 신청을 해야겠죠. 체험단 신청 방법은 블로그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여러분은 방금 블로그를 만드셨고 글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심하지 않는 약간 이런 곳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경쟁이 심하지 않는 플랫폼을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체험단의 모든 건 뭐 오마이블로그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놀러와 체험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사이트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릴게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좀 좋은 곳에 가시려면 경쟁이 심해지는데요. 경쟁이 심한 곳은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명 모집에 123명 신청, 6명 모집에 106명 신청. 경쟁이 좀 어마어마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5명 모집에 막 5명도 지원 안 한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은 좀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신청을 하면 확실히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체험단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먼저 해보시다가 그러면서 글 개수가 늘어나면 그렇게 이제 경쟁이 심한 곳으로 가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경쟁이 심한 곳이 훨씬 그만큼 혜택이 더 좋긴 합니다. 우리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블로그를 키워서 그때 경쟁이 심한 곳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단을 신청을 하실 때 좀 주의하실 거를 말씀드릴게요. 체험단을 신청하러 가면 이렇게 검색 키워드와 특이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필수 키워드는 꼭 제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필수 키워드와 선택 키워드가 둘 다 들어가야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오늘은 사당역 브런치를 먹으러 왔는데요 라던가 사당 카페에 왔는데요 방배동 카페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본문에 그 단어를 넣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글을 써보시면 자연스럽게 넣게 되실 거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 조건에 맞춰서 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특이사항 키워드를 넣어달라는 말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체험 시간이 나와 있거나 다른 특이사항이 나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는 제가 따로 언급드리진 않았는데요. 보통 이 7개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뭐 시즈 블로그, 레뷰, 리뷰 플레이스, 드로아 체험단, 슈퍼 멤버스, 모아스틱, 리뷰 노트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고정 댓글에 제가 한 번 더 적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보시고 맞는 사이트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 만든 블로그로 어떻게 한 달 만에 블로그 체험단이 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체험단이 돼서 블로그가 커지면 공짜로 맛집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5만원에서 보통 한 7만원 정도 원고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리뷰형 블로그, 일상 블로그를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이렇게 리뷰형 블로그로 월 2, 30이 아니라 최소 월 200에서 300 정도 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 강의에서 오늘의 부업 30초 소개예요. 먼저 오늘 부업의 목표는요. 샌드위치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150만 원이 목표입니다. 월로 환산을 쓸 때는 월 600만 원 정도고요. 2024년 기준으로 샌드위치 연휴가 11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있는데요. 연휴 기간 때 미리 포맷화 시켜 놓으면 그 뒤로 매일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에요. 간단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업의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기글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건데요. 그래서 난이도도 5점 만점 중에 2.5점입니다. 쉬운 편에 속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포맷을 시킬지에 대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들어갈 수 있어서 2.5점으로 난이도
난이도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 포맷도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 부업하는 방법을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총 3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기글 하나를 선택한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글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선정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선택한 글의 주제로 글을 쓴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 인기글을 선택했잖아요. 그 관련된 주제로 글을 쓸 거예요. 근데 글을 또 직접 쓰라고 하면 하시다가 힘들어가지고 포기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글의 주제만 넣으면 글을 써주는 툴을 이용할 거예요. 세 번째, 인기글에 복사 붙여넣기 한다. 처음 선택한 인기글의 링크를 그 내용에 붙여넣기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 부업의 장점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프로그램과 같은 걸 배워야 하는 부분이나 해야 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하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업이에요. 두 번째, 글을 한번 쓰면 수익이 자동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가 쓴 글은 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괜찮다 하는 분들만 마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 부업은 뉴스 링크 복붙 부업입니다. 아마 이렇게 뉴스를 클릭하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인터넷 신문들은 기사에 광고를 붙이는 구조로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사의 조회수가 나와야 사람들이 광고를 봤다는 의미고 그래야 광고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부업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부업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자들이 쓴 기사나 이슈들이 조회수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비 중 일부를 우리가 받는 거죠. 이 부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뉴스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부업의 핵심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유한 기사를 보게 하면 됩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모두 상관없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그냥 글만 쓰는 거니까 오늘은 블로그를 기준으로 이 부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포맷을 드릴 거거든요.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연휴가 끝난 뒤에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이나 틈나는 시간에 이 부업을 매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포맷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같이 보면서 포맷을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에는 이 부업에 대해 주의할 점까지 설명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 소개할 부업을 5가지로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에서 컨텐츠 선택. 먼저 뉴스픽 파트너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간편하게 카카오톡 간편 회원가입으로 했습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화면에 가시면 선호 카테고리 필터가 보이실 거예요. 저는 TV, 연예, 경제, 사건, 사고, 사회를 선택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많은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을 듯한 기사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보는 방법은 내가 설정한 카테고리로 봐주셔도 되고요. 상단 탭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별로 보면서 읽을 만한 기사를 하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저는 스타벅스 관련된 콘텐츠를 선택했어요.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운데 고정으로 링크 아이콘과 SNS 공유 링크가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이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복사해야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와 관련된 키워드 찾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공유한 기사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블로그에서는 키워드라는 걸 잡아야 합니다. 이 키워드가 뭐냐면 사람들이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쓴 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만 그 키워드가 뉴스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찾은 스타벅스 가격 인상에 관한 뉴스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키워드를 찾을 때는 기사 내용에서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일단 써봅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가격 인상, 스타벅스 사이즈, 스타벅스 원두 이 정도를 찾았어요. 이렇게 찾은 단어가 모두 키워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키워드를 왜 찾는다고 했죠?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쓴 글이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실제로 검색하는지를 봐야겠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월간 검색수라는 게 있습니다. 월간 검색수라는 게 뭐냐면 한 달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숫자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사이트로는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키워드 마스터를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찾은 단어인 스타벅스 가격 인상, 스타벅스 사이즈, 스타벅스 원두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총 조회수, 문서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총 조회수를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스타벅스 원두나 스타벅스 사이즈 가격은 총 조회수도 많고 문서수도 너무 많습니다. 문서수가 많다는 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수가 가능한 한 적은 게 좋겠죠. 월간 검색수는 사실 많은 게 좋은데 월간 검색수가 많다 보면 문서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찾다 보니까 월간 조회수 총 220 정도인 스타벅스 가격 인상 이 정도가 제일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찾은 키워드 중에서 월간 검색량이 300 내외 정도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키워드와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글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떤 기사를 공유할지 찾았고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쓸지까지 정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간단한 글을 써줘야 하는데요. SEO 라이팅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얘가 글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일단 구글에서 SEO 라이팅 AI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링크로 들어가 주시고요. 상단에 구글 번역을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그럼 메인에 블로그 게시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럼 주요 키워드에 우리가 찾은 스타벅스 가격 인상을 적고 제목 생성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키워드를 활용한 제목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영어로 나오실 거예요. 바로 밑에 핵심 설정에서 언어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언어는 대한민국, 음성의 톤은 전문적인, 기사 크기는 중간으로 해주시고요. 텍스트 인간어는 5학년 11세도 쉽게 이해 가능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AI 모델은 GPT-4로 선택해줬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미디어 허브가 나오는데요. AI 이미지 수는 8개, 이미지 스타일은 사진으로,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은 비디오 개수 1개로 설정해줬습니다. 이미지 수는 사실 원하는 대로 설정해주셔도 돼요. 사실 사진은 1개 이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평균 7에서 8개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서 제목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한국어로 다시 제목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에 검색 엔진 최적화를 보시면 키워드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비슷한 키워드들이 여러 개 생성되는데요. 이걸 블로그 태그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블로그 밑에 굳이 태그를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블로그의 태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밑에 따로 추가할 건 없고요. 상단으로 다시 올라가면 달리다 버튼이 있습니다. 실제 달리는 건 아니고 그냥 생성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클릭해주세요. 그럼 빌더 페이지로 전환되면서 상태값이 돌아가는데요. 100%까지 완료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 하나가 발행됩니다. 네 번째,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블로그의 글 완성하기. 방금 SEO 라이팅 AI를 통해서 완성한 블로그 글을 이제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키워드를 포함한 제목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만들어진 본문 내용을 조금 가공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글자는 대신 1500에서 2500자 사이로 맞춰서 넣어주세요. 이미지도 AI 사진으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장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글 내용 마지막이나 중간중간에 아까 선정했던 스타벅스 관련 이 기사의 링크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 이 블로그 글을 우리가 왜 썼죠? 핵심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첨부한 이 글 링크를 클릭해야, 그래야 우리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만약 이 글만 읽고 링크를 안 눌러요?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 수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글에서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클릭하게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 정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릭할 만한 제목과 설명 작성하기인데요. 이 링크를 포함한 문장 혹은 링크 앞뒤의 문장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 링크를 클릭할 만한 이유를 적어줘야 됩니다.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거를 알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 뭐 최소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정도는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또 키워드로 정한 스타벅스 가격 인상에 대한 문구로 사람들이 클릭할 만하게 하는 건데요. 뭐 이거를 잘 생각을 못 하시겠으면 챗 GPT를 통해서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런 제목을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주면 클릭까지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다고 알려주네요. 이런 걸 넣어주는 거죠. 다섯 번째, 수익화하기. 그럼 이제 블로그 글을 발행했으면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목을 쓰고 글을 썼을 때에는 글을 다 발행했으면 일단 핵심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려면 네이버에 스타벅스 가격 인상이라고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보여줘야 돼요. 이때 안 보여지면 사람들이 결국 내 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못 얻겠죠. 그래서 반드시 글을 발행한 다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키워드인 스타벅스 가격 인상, 이걸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샌드위치 연유할 수 있는 뉴스픽 부업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부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글을 보여주고 내 글을 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반면 당연히 한계점도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 첫 번째, 처음에는 큰 수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가 키워드에서 키워드 검색량을 봤는데요. 사실 이 키워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에 내 글이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막 만든 블로그로는 그런 키워드에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첫 페이지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글을 꾸준히 많이 써서 더 높은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출금 제한입니다. 현금 출금은 5만 포인트부터 가능하고요. 출금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6개월 내에 출금을 못하면 먼저 발생한 수익이 차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양아치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사 한 개당 한 번 클릭할 때마다 8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익을 얻게 되려면 최소한 내가 쓴 글을 읽고 링크를 클릭한 사람이 1250명 정도 돼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 높은 키워드에 글을 쓸 수 있는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만큼 하려면 글을 많이 써야겠죠. 그럼 조금 시간이 꽤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된다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뉴스픽 파트너스 홈페이지에 주간 단위로 랭킹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수익화를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땐 아마 블로그를 좀 하셨던 분이라면 기존 블로그에 하신다는 가정하에 좀 빠르게 수익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샌드위치 연휴에 미리 포맷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뒤로 반복만 하면 되는 부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알려드린 링크와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쓴 글 같은 경우는 아래 고정 댓글에 예시를 넣어놨으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지금 이 썸네일과 같은 영상을 클릭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부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업은요, 영화 리뷰 부업입니다. 영화 리뷰 부업의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업은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리뷰어 신청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 선정이 되실 거고, 선정되시면 신청하신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영화를 본 다음에는 리뷰를 남길 거고요. 리뷰가 확인이 되면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지급 신청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장점은 일단 최신 영화가 가능하다는 점, 심지어는 개봉 전 영화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녹화일 기준 현재 신청 가능한 영화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백남준, 두 번째로는 소우, 세 번째는 조이랜드, 네 번째는 사랑은 낙엽을 타고, 이런 영화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서울의 봄이란 영화, 그 다음 용감한 시민,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어요. 이 부업을 하시게 될 경우 여러분이 얻는 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영화의 관람권을 얻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관람권이란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관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표, 그뿐만 아니라 쇼케이스와 그 다음에 프리미엄 시사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포인트는 한 건당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60,000원까지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건당 비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하시고 싶다라는 분들만 마저 오늘의 부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리뷰어 신청입니다. 리뷰어 신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5편에서 10편 정도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5편에서 10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모두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 조건이 있는데 신청 조건에는 일단 가장 작은 일반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쉬운 일반 등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등급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이 리뷰어 신청은 블로그 하시는 분과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유튜브 하는 분까지 모집을 했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지 현재는 유튜브는 별도로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블로그 하시는 분과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블로그는 방문자 300명 플러스 이웃수 100명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인스타는 팔로워가 300명 이상이신 분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아니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 방문자 300명 플러스 이웃수 100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영상이 끝난 뒤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화 조건마다 블로그와 인스타 이 팔로워 수 조건들이 다른데요. 그건 영화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업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런 리뷰 부업이나 이런 거는 이런 이웃수나 방문자 수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오늘 알려드릴 이 부업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할 수 있으신 분들이 더 넓다는 게 되게 장점이 되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 방문자 수와 이웃수 이거조차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게요. 이제 선정 과정인데요. 선정 같은 경우는 일단 리뷰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 리뷰라는 게 있어요. 기대 리뷰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최신 영화도 있지만 개봉 전 영화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봉 전 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 전에 미리 보시고 기대된다는 형태의 리뷰를 남겨달라고 해서 기대 리뷰가 되고요. 두 번째는 후기 리뷰입니다. 후기 리뷰는 말 그대로 이미 지금 개봉한 영화 중에서 최신 영화를 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회 리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사회, 직접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 시사회 관람권도 주기 때문에 해당 시사회를 참여하신 후에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뷰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신청을 넣으시면 선정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 보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영화를 본 다음에 리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최신 영화와 개봉 전의 영화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좀 서비스가 확대돼서 OTT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던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에서 서비스 개봉작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 리뷰를 남기시면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더 큰 장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리뷰의 가장 큰 장점은 보통 데이트를 하시거나 혹은 누구랑 같이 보잖아요. 혼자 영화 보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혼자 영화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긴 했지만 영화는 아무래도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단순히 한 장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 2장까지 같이 주는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2장 같이 나오는 영화는 데이트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이 부업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2장 나오는 영화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이 영화를 보고 싶지 않대. 그럴 경우에는 나 부업하려고 홍차표 얻었는데 뭔가 억지로 봐야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셨으면 리뷰를 남기셔야 되는데요. 리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가이드가 좀 자유롭다는 점이에요. 보통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스타 뭐 체험단 리뷰 이런 거 써달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주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달라? 근데 이 가이드가 너무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거 선정이 됐어도 이 리뷰 남기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별로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블로그는 보통 글자 수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 어떤 식으로 글을 써달라 이런 정도의 가이드만 준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스타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해시태그 말고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는 점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다 남기시면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당 10,000원에서 60,000원 정도 제공이 되는데 이게 이 10,000원 포인트가 제공이 되면 이게 1포인트당 1원이기 때문에 10,000포인트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는 10,000원을 준다는 의미고요. 60,000포인트 제공한다는 의미는 60,000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런 부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 최소 지급 조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소 지급 조건이 뭐냐면 포인트를 주긴 주는데 예를 들면은 최소 지급 조건이 막 10만원, 20만원이야. 그래서 실제로 한 건당 10원, 100원밖에 못 받는데 최소 지급 조건이 10만원이면 10만원 달성할 때까지는 사실은 돈이 아닌 거잖아요. 내 돈으로 출금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 지급 조건이 지금 2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한 건에 최소가 10,000원이고 좀 비싼 경우에는 6만원까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만약에 2만원 이상짜리를 한 건 하면 한 건만 하고도 바로 출금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을 떼고 주는데요. 그 세금이 3.3% 인건비 신고라고 해서 이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를 한다는 개념에서 3.3% 제외하고 주고요.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아무래도 뭐 개인정보 예민하신 분들은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인건비 신고는 어떤 부업으로 돈을 벌던 간에 이 인건비 신고는 원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부업 영화 리뷰 부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화 리뷰 부업이 만약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영화 리뷰 부업을 하는 사이트는 소셜 라우더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이버에 소셜 라우더라고 검색하시면 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회원가입하자마자 3,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진행 중 영화가 보이는데요. 이 진행 중 영화 중에서 보시고 싶은 영화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해당 영화를 클릭하시면 이게 블로그냐 인스타냐 이 둘 중에서 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지가 뜹니다. 해당 여러분들의 신청 조건이 맞으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화 리뷰 부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업 일단 주근사란입니다. 오늘의 부업 30초 소개예요. 먼저 오늘 부업의 목표 금액은요, 일주일에 10만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은 뭐 4주니까 4주를 가정하면 4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 부업의 장점이 이게 한 명당 월 40만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시간이 더 있다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하게 될 경우에 월 40만원 곱하기 뭐 X명, 몇 명 이렇게 하면은 수입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여기서 내가 시간이 더 있다 하는 분들은 더 많이 맡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한 명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보수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이해하기 더 쉬우실 테니까 일단 목표 금액은 일주일에 10만원, 한 달로 따지면 4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나 소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40만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그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은 난이도입니다. 저는 이 부업에 대해서 5점 만점 중에 2점을 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부업이 그렇게 쉬운 편에 속하지는 않아요. 쉬워서가 아닙니다. 근데 왜 2점이냐? 제가 이 부업을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예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포맷 그대로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3점, 4점 정도 되는 부업인데 제가 만든 포맷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2점으로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도 끝까지 안 들으시는 건 아니시죠? 다음에 이제 소요 시간인데요. 소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과정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부업의 과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포맷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그 포맷이 4장짜리예요. 여기서 아까 1번에서 한 이 질문들 있죠? 이 질문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첫 페이지 내용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페이지 수정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포맷 세 번째 장으로 갈 거예요. 두 번째 장 잠깐 건너뛰고 세 번째 장으로 갈 겁니다. 세 번째 장에 계획표가 있는데요. 그걸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 번째 장 수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다시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 장에 링크를 넣는 란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장의 링크들을 수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관리를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이 부업의 장점은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더 여러 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외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 부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부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나 다이어트 관심 없는데 지금 나 다이어트 안 할 건데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다이어트에 대해 잘 몰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포맷에 맞춰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를 하시던 안 하시던 상관은 없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꽤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 김에 한번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요, 포맷을 이미 짜놨기 때문에 30분 컷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 시간은 사실 30분 컷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 5개의 과정이 다 합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좀 익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아까 한 명당이라고 했죠? 한 명당 이 월 40만원을 버는 데 있어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괜찮다는 분들만 마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오늘 소개할 부업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업은요, 바로 다이어트 식단 부업입니다. 이 부업은 다이어트 식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식단을 제공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서비스예요. 솔직히 혼자 식단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뭘 먹어야 할지 자체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보니까 이런 식단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식단 관리를 받은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확실히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식단을 또 코칭을 해주고 그리고 관리를 해주니까 식단을 잘 지키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체중 감량도 좀 됐고요. 저는 좋아서 내돈내산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좀 근데 빠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부업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식단을 짜주고 제대로 하는지를 체크해주는 부업입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부업으로도 꽤나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이 5가지 순서를 제가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 각각 좀 더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다이어트 식단을 짜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지를 보내주고 답변을 받을 거예요. 이 질문지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뭐 성별이나 나이, 키, 체중, 뭐 하루 평균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질문지를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상단에 본인 성함과 답변 기한 그리고 이메일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에 맞게끔 변경한 다음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린 4장짜리를 수정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고객한테 드리면요, 이제 답변이 오겠죠. 그럼 이 답변을 통해서 일단 먼저 첫 페이지를 우리가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바꿔야 되냐 볼게요. 제가 일단 4장짜리 식단 관리 프로그램 포맷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잠깐 4장의 포맷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페이지를 수정해서 여러분들 고객에 맞게끔 제공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수정
수정하면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우리가 수정하기로 했죠? 이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수정해야 할 부분은요, 고객의 목표 체중, 그리고 몇 주 차인지, 그리고 11 영양소 구성,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목표 체중은 뭐 고객이 원하는 체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중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체중에서 얼마를 빼야 하는지를 가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질문지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그대로를 작성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가 몇 주 차인지는 뭐 나한테 몇 번을 맡겼는지에 관한 거예요. 나한테 2번 맡겼다 그럼 2주차가 되는 거고요. 10번째 맡긴다 그러면은 10주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이 고객들을 한번 맡았을 때 그 뒤로 매주 관리를 맡기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내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일 영양소 계산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살을 빼려면 이 일일 영양소를 잘 맞춰서 잘 먹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들어갈 게 하루 총 칼로리, 그리고 탄단지 비율, 그리고 단백질 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아직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챗GPT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챗GPT한테 질문을 해봤는데요. 30세 여성이 현재 키가 165cm에 몸무게가 60kg인데 다이어트로 52kg까지 감량하려고 해. 그럴 때 이제 다이어트 중에 섭취해야 할 칼로리와 탄단지 비율, 그리고 섭취해야 할 단백질 그램 수를 계산해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제 몸무게 아닙니다. 저는 키가 애초에 175예요. 제가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섭취해야 할 칼로리는 1546칼로리, 그리고 탄단지 비율은 50대 30대 20, 그리고 섭취해야 할 단백질 그램 수로는 93.6g이라고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저처럼 마른 비만이라던가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미 우리가 질문 리스트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을 같이 넣어서 챗GPT한테 말을 해주면요, 탄단지 비율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일단 두 번째 페이지는 잠깐 넘기고 세 번째 페이지를 먼저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제공해드리는 식단관리 프로그램 포맷의 세 번째 장입니다. 일주일치 식단 계획표를 적어서 주는 거예요. 보통 식단은 보시는 것처럼 준비된 재료를 구매해서 끓여 먹거나 아니면 밀키트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공해드리는 포맷을 보시고 비슷한 제품으로 변경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고객한테 주는 질문 리스트를 잠깐 보시면 여기 10번에 좋아하는 음식이랑 싫어하는 음식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뭐 피자 이런 게 좋다고 하면 이런 걸 반영해주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고객이 적은 싫어하는 음식 이런 것 정도는 피해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메뉴를 해야 할지는 마찬가지로 GPT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고요. 추가로 저는 식단 관리를 받을 때 100% 밀키트보다는 한두 개 정도는 직접 해먹는 식단으로 받았었어요. 이 부분도 질문 리스트 14번에 보시면 고객한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2번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식재료를 다듬어서 간단 조리하기 이걸 선택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2번을 선택하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4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레시피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유튜브에 다이어트 식단, 단백질 식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두부나 오이, 닭가슴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 중에 꽤나 맛있는 게 많아요. 저도 실제 따라해보니까 꽤나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그 식단 포맷에 적어놓은 오리엔탈 샐러드 파스타가 있어요. 그걸 제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1페이지, 4페이지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완성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페이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실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부품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방금 구성한 3페이지에서 식단표를 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식사 재료를 고객이 그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재료 구매 링크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넣을 때도 아까 고객한테 했던 고객 질문 리스트 15번 평소에 자주 구매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당 사이트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루 이틀 안에 배송되는 것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식단 관리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짜서 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섯 번째 관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식단 관리표 포맷을 모두 작성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포맷을 다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관리가 중요한데요. 사실 뭐 식단표 짜는 것보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라는 게 식단을 짜주는 것 자체 때문에 돈을 받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결국 우리는 그 고객의 살을 빼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 식단 관리를 6개월 넘게 받고 있는데 이걸 계속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식단을 관리해준다는 것에서의 핵심은 고객이 까먹지 않고 뭘 먹을 때마다 나에게 카톡을 보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도 제 돈을 내고 지금 받고 있지만 매 끼니 때마다 내가 먹는 걸 사진 찍어서 보낸다는 걸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고객님 뭐 드셨나요? 이런 거 보내주세요.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식단 관리를 받을 때 매번 연락을 주셨고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식단을 짜준 대로 제가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폭식하지 않고 식단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매일 점심 12시와 저녁 6시 이렇게 예약 카톡을 일단 보내놓을 거예요. 그냥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하루 2번씩 막 시간 맞춰서 카톡 한다는 게 어려워요. 특히 남자친구랑도 몇 년 만나면 연락 잘 안 하거든요. 까먹지 않도록 카카오톡 예약 메시지를 보낼게요. 미리 예약 메시지를 걸어놓으면 시간 맞춰서 자동으로 발송되니까 좀 더 편하겠죠? 혹시나 이 예약 메시지 보내는 방법 모르실까봐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고객을 카톡 친구 추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대화창을 켜주시면요. 좌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예약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요.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5분 전에 알림 받기를 선택해줬고요.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보낼 메시지를 텍스트로 써주시면 되는데 저녁은 맛있게 드셨는지, 식단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사진 보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예약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예약 메시지가 가기 15분 전에 저한테 알림이 올 거고요. 메시지는 예약 걸어놓은 6시에 자동으로 보내질 거예요. 미리 일주일치를 그냥 모두 예약을 걸어놓으면 그때그때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해줄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이어트 식단 부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부업은 제가 제공해드린 식단표 포맷대로 수정해서 배포하고 관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사실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되죠? 이 다이어트 식단을 필요로
제로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블로그를 써볼 거예요. 그냥 쓰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 블로그도 제가 제목과 내용, 템플릿을 드릴 겁니다. 그 템플릿은 식단 템플릿과 함께 아래 고정 댓글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셔야 하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 달 식단표, 내 몸에 맞지 않는 식단 거르는 2가지 방법, 이렇게 저는 정했고요. 제목에서 내 몸에 맞지 않는 식단을 거르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부분 내용에 적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식단표를 제공하는 경우는 걸러라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식단을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2번째가 식비가 많이 드는 식단을 걸러라 하는 겁니다. 식비가 많이 들면 계속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까먹으면 안 되죠? 결국에 우리 이거 왜 쓰는 거죠? 나한테 문의를 해달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까지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글을 여러분들 몇 개 적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글을 몇 개 쓴다고 해서 무조건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처음에는 좀 저렴하게 하시다가 나중에 포트폴리오가 쌓여 나가고 관리가 잘 되면 그 뒤로는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부업은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쉬운 부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템플릿을 만들어 드려서 조금은 쉽게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제가 드린 템플릿만으로는 부족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당연히 돈을 버니까 계속 보완해 나가셔야겠죠?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템플릿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유익하고 새로운 부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